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학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유지하면서 열심히 전통주를 마시다가 왔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와 열심히 전통주라는 거하고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아니 왜요? 홈술. 네, 홈술. 그렇죠. 그럼요. 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전통주들은 모두. 진짜 상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주 업체들이 전통주를 홍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자, 지난주에는 코로나 사태가 전통주 업계에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관련이 있는 얘기인가요? 여기하고 그럼요. 또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통주 업계 기회가 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숨겨진 전통주들이 있는가? 그래서 한 3, 4주 정도 숨겨진 전통주들에서 쭉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숨겨진 전통주. 근데 이게 전통주 하면 주로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이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전통주도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전통주도 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입니까?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쪽을 좀 소개해 주시는 거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그 지역에서 유명하고 예. 아는 사람은 아는 가치 있는 술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술이 그렇습니까? 예.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쭉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일단 오늘은 요즘 장마로 이제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원한 대나무 바람이 부는 지역, 전남 담양의 추성주라는 전통주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 쪽에 속할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들은 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담양은 대나무, 네. 그리고 떡갈비. 맞습니다. 두 개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근데 이게 대나무가 단순히 많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질도 좋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한국의 최고급 대금은 다 이 담양의 대나무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담양의 대나무로 만든 그 대금을 부르면요, 정말 자신이 대나무 숲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정말 매력 있는 곳이기도 하죠. 야, 이 추성주라고 하면은 이 추자가 이게 무슨 추자예요? 가을 추자입니다. 가을추예요? 네. 그럼 성자는요? 예, 이룰 성자고요. 네. 가을이 이루어지는 술? 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담양의 옛 이름이 추성현이었어요. 네. 그래요? 네, 그 옛날 이름을 따서 추성주가 된 것이죠. 아니, 왜 이렇게 낭만적입니까? 그니까요. 지역 이름이? 그니까요. 네. 가을이 이루어지는 고장이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낭만적인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은 문인들이 여기 내려와서 글을 짓고 또 사색을 했던 곳이기도 해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정말 조선시대에 정말 특별한 애주가 중인 이제 송강 정철이 내려오면서 4년간의 세월을 보내고 또 다시 또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송강 정철이 거의 최고 수준의 애주가 아니겠습니까? 뭐 장진주사 뭐 이런 권주가도 많이 만들었고, 근데 이 송강 정철이 가장 좋아했던 술이 바로 추성주다.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추성주가 생겨난 유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게 굉장히 특별한 얘기가 있는데요. 전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담양에는 금성산이라는 금성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있는데 이 산기슭에 연동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절이 있는데, 왜 옛날에는 사찰에도 꽤 술을 많이 빚어 마셨잖아요. 사찰이 일종의 여관 같은 역할, 그렇죠. 주막 같은 역할도 했죠. 역할도 하셨다고 맞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찰에서 빚었던 술이 이제 곡차라고 하는데, 이 연동사라는 곳에서도 보리쌀로 술을 빚었던 거예요. 근데 술을 빚었는데 이 술이 계속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져요? 네, 없어지는 거예요.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뭔가 외지인이 의심을 받겠죠. 근데 당시에 외지인이 누가 있었느냐? 사찰에 공부를 많이 가잖아요. 이게 도서관 역할도 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던 고시 공부도 사찰에서 그러니까요. 유학생이 있었는데 의심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맞아요. 네가 마셨지 그러면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학생이 누명을 벗으려고 몰래 숨어서 누가 마시나 그러고 유심히 관찰을 해요. 예. 그래서 봤는데 사람이 마시는 게 아닌 거였어요. 그 누가 마셔요? 누가 마시냐? 살쾡이가 마시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살쾡이를 확 잡아버리고 예. 한마디로 현장 검거를 한 거죠. 네. 빼도 박도 못하게. 왠지 전설의 고향이 떠오르는데요. 비슷합니다. 갑자기 살쾡이가 짠하고 사람 같은 누군가로 변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술을 막 마시다가 탁 잡히니까 살쾡이로 바뀌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장면에서 보통 이렇게 뭐 하나 주면 뭘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예, 바로 서로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잡힌 살쾡이가 캑캑대면 이제 제안을 합니다. 네. 딜을 걸죠. 네. 좀 살려달라고. 네. 그러자 이제 이 유학생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왜 살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나를 살려주면 일평생 도움이 되는 비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비밀의 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너의 인생이 필 것이다. 그러면 공부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그럼 과거급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과거급제에서 인생이 쭉 핍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영간이라는 인물이고 담양 이 씨의 시조예요. 네. 근데 이 내용이 그냥 단순히 설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증, 동국, 여지, 증람을 보면은 그 내용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설화에 가깝긴 하지만서도 이영간이라는 인물이 이런 유래로 과거급제를 하게 됐다라는 내용은 정확하게 나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믿고 동물도 술 마시는 거 살쾡이가 술 마신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실제로 마시기 수도 있겠죠? 동물들이 술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곤충들도 좋아하고 포유류들도 좋아합니다. 근데 달콤한데 실은 알코올이 이런 일반적인 수분보다 증발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발할 때 당분이나 이런 성분도 같이 포함해서 증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술이면 더욱더 단술일수록 향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진화론을 쓰는 이제 다윈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를 잡을 때 이 맥주를 잡았습니다. 어떻게요? 맥주 그냥 놓고 주변에다 덫을 놓으면은 그 맥주의 향을 맡으러 원숭이가 오면은 그때 잡아버리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꽤 있고 가끔씩 새들이 발효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자동차에 부딪힌다든지 또는 이제 유리창에 부딪힌 이런 경우들도 꽤 많아요. 새가 술 마시고 유리창에 부딪힌다는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물론 이제 뭐 소주나 맥주를 자기가 입으로 까가지고 마시는 건 아니지만 자연 상태에서 발효된 술을 그러니까 가지고 과일에 흠집이 나거나 이러면은 그 안에서 자연 발효가 돼서 그걸 새가 이렇게 쪼아 먹다가 술에 취했다. 맞습니다. 술에 취해서 날아가다가 유리창 같은 데 이렇게 탁 부딪힌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소화를 잘 못하면 그냥 그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좀 동물들도 굉장히 좀 술을 좋아한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성주는 대체 어떻게 만드는 술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현존하는 걸로는요. 일단 맵쌀을 기본적으로 술발효를 하고 100일간의 숙성을 거치면요. 맑은 약주가 얻어집니다. 이 맑은 약주를 증류해서 소주를 내리고 이 소주에 구기자, 오미자, 산약, 갈근 등 10가지 이상의 이제 약재를 넣어서 대나무 여과를 마무리하면 이 추성주가 완성이 되죠. 근데 아까 보리쌀로 술 만든 거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최근에 이게 원래 연동산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레시피를 거치면서 이 요즘 맵쌀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그러면 추성주는 보리쌀로 만들었던 거라고 최초의 기록은요. 근데 보리쌀로는 술 만들기 쉽지 않죠. 많이 만드는데 예전에는 이제 보리가 좀 흔했고 쌀이 귀했기 때문에 안 만들었지만 결국은 이제 쌀이 많아지면서 쌀로 만드는 술이 굉장히 많이 복원이 되고 또 예전에 또 우리가 이제 그 통일벼를 또 만들면서 또 쌀로 술을 빚는 걸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좀 많이 좀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그 쌀 증산이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애초에는 사실 우리가 먹을 쌀도 없었으니까. 근데 고급 술들은 다 쌀을 넣었어요. 조선 시대나 뭐 쌀이 발효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술 같은 경우도 전부 쌀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만약에 술을 담그게 되면은 네. 주세법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약재가 많이 들어서 약주가 돼야 되는데 예. 주세법상은 이제 일반 증류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나라 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계속 헷갈려요. 그렇죠, 헷갈리죠. 이 약주하고 증류주는 또 왜 그렇게 그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재가 들어간 네. 그 증류주에는 약소주라는 이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증류를 한 약재가 들어간. 약재가 들어간 네, 소주다. 네, 네. 예. 근데 흥미롭게도 이 술의 맛을 보면요, 약주나 약소주 같질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제가 약재 10가지인가 뭐 들어간다면서요? 네, 제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위스키 같습니다. 오. 되게 신기해요. 네. 이게 다양한 약재의 맛이 그 위스키에서 나오는 그 초콜릿 향이나 네. 아몬드 향이나 네. 이런 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해서 기회되면 한번 좀 맛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 단양을 가야 되는데 단양을 떡갈비도 먹어야 되고 그거 말고도 음식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라서 그렇죠. 왠지 갑자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이런 좋은 술은 그럼 네. 누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아, 예. 그 농식품 식품명인 양대수 명인이 만드는 술인데요. 네. 원래 증조부가 이 담양의 추성주를 빚는 레시피를 그대로 글로 남겨놓습니다. 거기에 이제 맵쌀을 기본으로 만들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은 이런 전통주의 이런 역사라든지 이런 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가양주 금지를 했기 때문에 계속 못 만들다가 1980년도에 서울올림픽 계기로 민속주 부활이다라고 해서 그때 88년도에 다시 복원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걸 복원을 하게 됐는데 이 술이 몇 년 전에 이제 세계 3대 주류 품평회인 샌프란시스코 주류 품평회에서 더블 골드 메달을 받고 나중에 이제 이 양대수 대표는 농식품 식품명 22호로 또 지정되게 되죠. 이게 지금 더블 골드 메달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금메달 2개. 아, 금메달 2개. 3개는 없고요. 네. 더블 골드. 제일 높은 등급이에요. 거의 제일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게 와. 전통주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좀 상을 받는 쾌거였죠. 경우가 많습니까?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술 중에서? 2010년도 지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기업술들이 받거나 그런 적은 있었는데 2010년도 이후에 전통주들이 이런 세계 국제 주류 품평회 이런 데에 많이 진출을 해가지고 상을 많이 받아요. 그럼 굉장히 좋은 술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되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식품 명인이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한 60분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술을 구입할 때 식품 명인이 빚었다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믿어도 되겠군요. 그럼요. 일단은 당연히 이제 국산 재료를 또 사용하시고 대부분 식품 명인이 되시려면은 이전에 그 술이 있었던 문헌들이 다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헌대로 또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믿고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식품 명인이 빚은 술을 마셔본 적은 있는데 도대체 몇 분 정도 될까?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60분밖에 안 되네요. 식품 명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차도 있고요. 뭐 식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김치도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술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담양 제가 뭐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안 가본 지 몇 년이 됐어요. 네네네. 담양 가면은 중록원 있는데 가서 거기서 국수를 먹고 메타세콰이어 길을 한번 이렇게 돌아서 오는 뭐 그런 코스로 많이 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담양 가시면은 어디 주로 다니세요? 저는 이제 거기도 당연히 중록원이나 메타세콰이어 길도 좀 너무너무 좋은데 저는 정말로 좋아하는 곳은 여기예요. 어디요? 소세원. 소세원. 제가 빼놨어요. 담양 분들이나 광주 분들도 바로 광주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자랑 많이 하세요. 이게 이제 그 조선 중기에 이제 개영농가 이제 조광조, 조광조의 이제 제자들이 만든 공간인데 정자인데 자연을 굉장히 친화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상도의 정자를 보면은 자연을 약간 내가 위협적으로 짓누르는 듯한 위엄과 카리스마를 좀 느끼게 한다면 인공미가 좀 있다면 이 좀 전라도 쪽 특히 담양의 소세원은 자연 친화적인 자연 안에 들어가 있는 정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더 한국적인 정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군요. 최고의 정원이라고 저는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더 가고 싶네요. 자, 추성주 양주장은 보통 이제 양주장들 전통주 만드는 곳들은 가서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방문할 수 있습니까? 방문은 가능한데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네, 드라이브 스루 진행되고 있고 뭐 제품을 구경하신다든지 구입하신다든지 뭐 그런 건 가능은 한데 뭐 가급적이면 드라이브 스루로 사회적 거리, 생활적 거리 두기를 다 이제 지키면서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근데 대나무에 전통주를 넣어서 대나무 통술 이런 것도 만드는 체험도 있었고요. 소주를 직접 내려보는 이런 체험도 있었는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좀 다니면서 옛날처럼 이렇게 마음 놓고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시절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은 철저하게 마스크 쓰시고 그러니까요. 개인 위생이나 이런 데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성주의 일종의 역사와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얘기 들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불금의 교양학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옥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안예은의 상사화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